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FM 알렉산더가 창시한 심신 재교육 기법,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에 관한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중에서도 머리, 목, 척추의 기본 조절 기법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특히 우리 몸의 중추 컨트롤, 그러니까 머리, 목, 척추 이 세 부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또 자유로운 움직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평소에 목이나 어깨가 좀 뻐근하시다거나 나도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움츠러든다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유, 많죠. 특히 컴퓨터 작업 오래 하다 보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런 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수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의 핵심 내용이 이거였어요. 머리가 척추 위에 자유롭게 놓여 있는 상태. 이게 몸 전체 균형의 시작이다. 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걸 프라이머리 컨트롤, 우리말로는 중추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그냥 야, 머리 똑바로 세워. 이런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흔히 바른 자세 하면 딱 가슴 펴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힘 딱 주고. 근데 이 중추 컨트롤은 그런 외형적인 자세를 억지로 만드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핵심은 머리, 목, 그리고 척추 이 세 부분 사이의 관계 자체에 있거든요. 아, 관계요. 네. 이 관계가 뭐랄까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러울 때 우리 몸이 불필요한 긴장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관절에 녹이 슬지 않아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머리, 목, 척추 이 세 부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혹시 그 머리 무게 때문인가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머리가 볼링공 무게 정도 된다고? 오, 정확히 보셨어요. 성인 머리 무게가 평균 한 5kg 정도 되거든요. 5kg요? 와, 네, 이게 중간 사이즈 볼링공 무게랑 거의 비슷해요. 꽤 무겁네요. 그렇죠. 이 무거운 머리가 척추 축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너무 젖혀지면 우리 목이랑 어깨 근육은 이걸 지탱하려고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목 뒤가 뻐근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마치 무거운 물건을 팔을 쭉 뻗어서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지치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목, 어깨 근육의 과부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게 다른 반사 체계까지 교란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중추 컨트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목 주변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하면요. 단순히 그 부분만 아프고 불편한 걸 넘어서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몸의 신경계는 굉장히 정교하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 주변의 과도한 긴장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을 미묘하게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균형 감각을 좀 떨어뜨리거나 팔다리 움직임을 좀 덜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와, 생각보다 영향이 크면 결국 이 머리, 목, 척추의 관계는 단순히 목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조율 상태, 그러니까 신경근육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인 셈이에요. FM 알렉산더가 괜히 이걸 프라이머리 컨트롤, 가장 우선적인 조절 기제라고 부른 게 아니죠. 와, 정말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진짜 첫 페이지에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이 개념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주는 사례가 바로 그 성수 이야기인데요. 네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성수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 완전 거북목인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수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다가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을 듣게 된 거죠. 네. 거기서 머리가 척추 위에 자유롭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좀 알쏭달쏭한 그런 조언이죠. 맞아요. 저라도 처음 들으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리를 그냥 똑바로 들어라는 건가? 하고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보통 자세 교정하면 뭔가 힘을 딱 주어서 바로 잡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수혜 선생님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해줘요.
머리는 몸의 리더입니다. 리더요? 머리가 균형을 잡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머리가 긴장으로 굳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몸 전체가 그 불균형을 따라갑니다. 이렇게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전체 악단의 조화를 이끌듯이 머리의 상태가 몸 전체의 긴장도나 움직임의 질을 좌우한다는 그런 비유죠. 오, 지휘자 비유.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성수가 이 말을 듣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하죠. 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좀 특별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나는 목의 긴장을 풀고 머리가 척추 위에서 자유롭게 떠오르도록 허락한다. 이거였죠? 네, 맞아요. 특히 그 허락한다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바로 그 허락한다는 표현하고 또 성수가 했던 그 내적 지시에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허락한다는 그 태도예요. 태도요? 네, 성수가 머리를 억지로 막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펴려고 힘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 습관처럼 굳어진 목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그냥 놓아주겠다. 더 이상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하고 있던 것을 멈추는 것에 가깝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이니비션, 우리말로는 보통 멈춤 또는 제지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랑 연결돼요. 인히비션, 멈춤. 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요. 그 익숙한 긴장 패턴, 예를 들어 머리를 앞으로 쭉 빼는 거, 이런 게 자동적으로 딱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딱 알아차리고 일단 그 반응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움직임을 시도하기 전에 해로운 습관이 끼어드는 걸 먼저 차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음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 않음의 힘이라, 와,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보통 우리는 뭔가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반대 접근 방식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그럼 성수의 지시에서 또 다른 핵심은 뭐였나요? 그 허락한다 말고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핵심은요. 성수가 어떤 특정한 자세를 딱 고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앞으로 그리고 위로, forward and up, 향하는 방향성을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방향성이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머리를 물리적으로 특정 위치에 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머리가 척추로부터 살짝 이렇게 분리되면서 가볍게 위로 떠오르고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앞쪽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의 가능성 혹은 에너지의 방향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죠. 아, 상상이네요, 약간. 네, 상상이죠. 뭐랄까, 머리 꼭대기에 풍선이 달려서 위로 부드럽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 중력에 저항하면서 척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느낌을 상상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묘하고 지속적인 풀려남과 상승의 방향을 계속 떠올리는 거죠. 머리를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떠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한다. 와,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수가 이런 내적인 지시와 상상을 실천하니까 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죠.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성수가 자신도 모르게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어깨가 스르르 이렇게 내려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오, 그리고 구부정하게 말려있던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수한테는 정말 아하 하는 몸으로 확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무슨 힘든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불필요한 긴장을 멈추고 허락하고 또 미묘한 방향성을 마음속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몸 전체의 정렬과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니. 그렇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말하는 심신재교육의 힘? 이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정수를 딱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익힌 잘못된 습관이나 무의식적인 긴장들이 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억지로 무언가를 더해서 고치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인히비션을 통해서 습관적인 간섭을 멈추고 디렉션, 즉 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몸이 스스로 최적의 균형 상태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거죠. 성수의 경험은 바로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가 이 아하 경험을 단순히 아침에 거울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이걸 가져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중에도 문득 자기 머리랑 목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자유롭게 떠있는 느낌, 앞으로 그리고 위로의 방향성을 다시 떠올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요. 네, 중요한 적이 바로 그거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자기 사용법, use of the self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거죠. 아, 자기 사용법. 네. 성수가 꾸준히 일상 속에서 이 중추 컨트롤에 대한 인식을 계속 유지하고 연습한 결과 고질적이었던 목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집중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와, 집중력까지요? 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자세 개선이나 통증 관리가 꼭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치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의 인식과 방향성 제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자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안내하는 기술 또는 마음 챙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물론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이나 통증은 사실 잘못된 사용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이 나 자신을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걷거나 앉거나 서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심지어 생각하거나 말하는 방식에까지도 다 적용될 수 있죠. 어떤 활동을 하든 그 순간 자신의 머리, 목, 척추 관계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허락하는 연습. 이걸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성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간단한 실천 팁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일단 거울 앞에 편안하게 서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 막 바른 자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요. 그냥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내 머리가 척추 맨 위에 아주 가볍게 얹혀 있다 또는 떠 있다 이런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무거운 머리를 목 근육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균형점 위에 살짝 놓여 있는 것처럼요. 어깨 힘도 한번 스르르 빼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성수처럼 조용히 되뇌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목에 불필요한 긴장을 놓아준다. 그리고 내 머리가 부드럽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풀려나가도록 허락한다. 이렇게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네, 여기서 앞으로는 턱을 막 당기거나 내미는 게 아니에요. 머리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상방, 그러니까 앞쪽 위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위로는 척추 마디마대가 살짝 늘어나면서 키가 커지는 듯한 느낌을 상상하는 거고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열리는 느낌이죠. 아, 공간이 열리는 느낌. 좋네요.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일 텐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 목, 어깨, 턱 아니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알아차리는 거? 네, 긴장이 느껴지면 내가 또 힘을 주고 있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고 그 긴장을 멈추겠다고 부드럽게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인히비션이죠.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쁜 습관으로 굳어진 긴장을 하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가 핵심이에요. 만들려고 하기보다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팁이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성수처럼 일생 속에서 예를 들어 신호등 기다릴 때나
컴퓨터 작업하다가 잠시 멈출 때 짧게라도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몸의 감각이 좀 깨어나고 불필요한 긴장을 더 쉽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억지로 몸을 바꾸려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지능을 믿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춤으로써 몸과 마음이 더 조화롭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인 프라이머리 컨트롤, 즉 머리, 목, 척추의 관계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 나아가서는 삶의 질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성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으로 자세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인식과 멈춤 그리고 허락함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식의 힘을 엿볼 수 있었죠. 맞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기법을 넘어서는 뭐랄까 일종의 자기 인식과 주의 조절 훈련이라는 점이었어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지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그런 역설이랄까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우리는 평소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나 자주 과도한 노력이나 불필요한 긴장을 꽉 움켜쥐고 있을까요? 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성수가 그 뻣뻣하게 굳은 목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놓아주고 허락했을 때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던 것처럼요. 네,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잠시 멈추고 꽉 쥐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 혹은 막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를 부드럽게 허락하고 놓아줄 때 예상치 못한 해결의 길이 열리거나 최소한 마음의 평화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때로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불필요한 것을 멈추고 공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 알렉산더 테크닉과 성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